자, 파월 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넥스트에서 10%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에서 지금 15%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눌려서도 10%예요. 자, 뭐 이슈는 뭐 안 봐도 비디오 뻔하죠. 붉은 사막이겠죠. 뭐 생각을 버려두시 붉은 사막이겠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4년째에 이어지고 있는 내년까지 친다 그러면 횟수로는요 2021년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횟수로는 6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게임주는 그 앞에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그 전체 상황부터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국내 증시 지수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고가 슈팅을 이어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이어 들어오면서 저가주들에 대한 숏 커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포인트로 저가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어제 같은 날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들이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가주 라인들은 그대로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들 보였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고가 시총 상위주 종목들은 무더기로 깨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저가 라인 쪽의 종목들은 멀쩡하게, 온코닉 같은 종목은 또 오히려 급등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미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늘 하든지 이제 롱숏 게임에다가 이제 불을 당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된 상태입니다. 게임을 벌인다는 얘기죠. 지금 3일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가 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가 쪽에는 핑계만 나온다 그러면, 틈만 나온다 그러면 매도로 때리고, 저가 쪽에서는 계속 숏 커버로 붙이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가장 대표적인 국내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급 장난질 섹터,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벌이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게임과 엔터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어제 같은 흐름에서도 보듯이 바이오가 대표적인 거 아니고요. 바이오는 공매도의 대표지 롱숏 게임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들어간 건 게임이나 엔터보다 훨씬 늦어요. 초창기에 바이오의 경우는 이렇다 할 바이오 종목 자체가 없었어요. 코스닥에. 몇 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을 버리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상징적인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이 두고 난 이후부터죠, 사실상. 그럼 뭐 그 앞쪽에는 뭐 지금 저 골로 들어가 있던 뭐 헬릭 스미스라든가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난 건 걔들도 아니고 해파워프죠, 성원 파이프, 조화제약, 목재리제 조화제약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뭐 게임을 버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아직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롱쇼 의 역사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초창기부터 강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 SM이 일찌감치부터 들어와 있죠. 20년 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엔터주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엔터주에서 두 개의 종목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벌여가지고 2005년대 난리를 치고 그리고 줄줄이 다 상폐되는 이런 흐름들도 보였었고요. 이제 이쪽이 훨씬 더 오리지널 원조예요. 게임의 원조.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뜻밖의 게임주들이 또 올라 들어가는 이런 테마주에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죠. 게임. 자, 이거 게임주들이 올라가던데, 일단 파월러비스가 맨 위에 놓여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사실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다른 종목도 하나 연결시켜서 연달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이 파월어비스 같은 종목들 앞에 파월어비스가 또 그놈의 또 연기, 아주 연기 징그럽죠. 자, 그래서 연기라고 해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맨날 연기야. 올 초에 작년 말 여기서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더 이상 연기는 없다.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이러면서 잡아당겼었는데, 뭔 더 이상 연기가 없냐고. 이렇게 주가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급락한 날 뭐라고 분석을 드렸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자 이거지. 올 4분기에 출시를 하겠다 그랬다가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출시하는 거하고 1월 1일 날 출시하는 거 하루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분기상으로는 4분기 출시, 1분기 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예, 뭐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서 다시, 그래 봐야 결국에는 얘는 뭐 대표적인 기관들의 내새끼 종목이니까 결국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게 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슈팅 자체가, 오늘 슈팅이 이제는 벌써 이렇게 내렸던 거 거의 다 찾아 들어갔었고요. 이미 장중 기준으로는 다 찾아 들어가게 됐었고 꾸역꾸역 지금 다 찾아 올라 들어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오늘의 이슈는, 자, 그래서 이 연기되어 있던 내년 1분기로 연기되어 있던 이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확정됐다. 그래서 내년 3월 19일 날 출시를 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출시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모르죠 또.
몰라요. 내년 3월 가봐야 알아. 그래서 출시를 확정 짓고 그러고도 또 연기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본다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연기됐던 거니까. 근데 출시 일자를 박아놓고 연기한 적은 없긴 합니다만 뭐 현재 상태로 되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 모멘텀이라 가지고 또 당겨 올라가는 흐름 어김없이 뭐 수국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에 해먹자라고 하는 수국 게임 이런 상태로 보게 된다라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붉은 사막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광분을 하면서 그냥 잡아당겼다가 패버리고요. 또 잡아당겼다가 패버리고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 얘들 같은 경우 포기 안 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12월 31일 날 출시하나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만 4년을 계속해서 연기 이러고 출시기대 연기 이걸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중간중간 나왔던 이 모든 반등들이 다 붉은 사막 출시 기대 작년에도 있었죠. 붉은 사막 기대 연기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연기 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다시 당겨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는 이 모멘텀이 다시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지금 NC소프트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NC소프트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는 대부시스템 같은 경우 EB 발행 가지고 저지 주가 내려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맞아요. 업데이트만 해도 어제 같은 경우에 대부시스템 뭐 별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EB 발행 가지고 또 장난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KCC는 15%가 넘는 급락을 보였었는데 얘는 5% 내렸다가 일단 줄여가지고 들어오죠. 이 케이스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전형적인 기관 선호죠. 신작을 내놓는 것 아니고 기존 작품의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거품을 물면서 추천을 하는 종목이 대부시스타죠. NC가 그렇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이슈가 나오는 동안에 아직 내년 3월이 되려 그러면 아직 6개월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계속해서 당겨 올릴 거냐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밴드 상단까지는 강세가 이어지고 슈팅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민기적 올라 들어가서 꾸역꾸역 올라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올라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 올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패대기 치고 그리고 다시 올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 여전히 게임이라고 하는 측면에 게임주 가지고 수급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게임이 테마에 올랐다 그래서 소나 개나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자, 넷마블 같은 이런 쪽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저쪽에 뭐 넥서스라든가 이런 식의 그야말로 완전 작전 세력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세력 놀이하자 그러는 그쪽의 종목을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종목 쪽에서 모멘텀이 등장 나왔을 때 단타라든가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자 이제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입니다. 웹젠. 자, 이 웹젠의 경우는 이것도 일단 구조상으로는 리니지와 아주 흡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웹젠의 대표적인 게임들 같은 경우 물론 다른 게임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NC소프트 하면 뭐 리니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렇다가 지금 아이언2 하고 있는데 아이언2 같은 경우도 이름이 2입니다. 그러니까 저 전작에 아이언이라고 하는 전작이 있었던 게임을 그거 다시 되살려가지고 왜 그 사이 새로운 게임 나온 게 다 망했거든. 새로 나온 게임이 다 망하니까 도로 옛날처럼 리니지 뭐 리니지 M 리니지 W 그래서 리니지만 그냥 공장처럼 들이다 찍던 거 이건가 다시 그 중에 성공했던 거 끌어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똑같은 게임이에요. 여기 이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이 옛날에 이 화수분 같은 이거 뮤죠. 뮤 온라인 역시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R2 저 위에는 두 개죠. 뮤 오리진 자 보면 뮤 오리진 3 뭐 이렇게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R2 모바일인데 R2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 흔히 하는 거 한국 게임을 망치는 요소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엠을 표절했다. 리니지 라일리크 리니지 복사해가지고 MMOR 표절 똑같은 거 그냥 드립다 계속 쳐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뭐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웹젠 같은 경우도요. 지금 오늘도 나왔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또 신작이 두 개가 뉴스가 연달아 나왔었는데 여기죠? R2 오리진
사전 다운로드 시작. 그래서 원작의 향수 새로운 도전 모드 모두 모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요것뿐만은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이거 슈팅이 이렇게 빡 나왔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기를 내놨습니다. 뮤. 자, 뭐 리니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뮤 표켓나이츠 글로벌 149개 동시 출시했는데 장중에 반짝하고 게임이 끝나버린다라는 얘기죠. 없어요. 시세가. 결론적인 차이는 뭐였습니까? 이건 결국에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이 선호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죠. 없어요. 이게 똑같이 NC나 펄어비스 대부 시스템에 적용되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도 못 올라. 시프트업 같은 경우 회사들 봤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저 기존에 지금 강세로 보이는 그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에다가 바이오 하자드의 콜라보를 섞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콜라보 버전을 내놓겠다. 이제 NC 소프트나 데이브 시스템에서 나왔던 업데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종류의 뉴스죠.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내 새끼 아니면 신규 업데이트 역주행 일본에서 매출 1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쓸모 없죠. 이건 내 새끼 아니거든. 패는 쪽의 종목이거든. 이게 이래요. 우리 시장이 이게 메이저들이 게임을 다루는 인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갈라서 접근해야 돼요.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스타 이쪽에 또 게임쇼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진행된 건데 바람 잡힌 벌써 시작인데 벌써 폭망의 기운이 벌어지고 있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게임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거의 뭐 한국 시장은 보나 마나라는 얘기야.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예? 여기 NC소프트 메인입니다. 저기죠. 국제 게임쇼 무색해진 뭐 온통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온통 뭐 이래가지고 뭐 글로벌 공략 그래서 글로벌 하고 입에다 잔뜩 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외 게임사들 같은 경우 계속 나갑니다. 안 들어와. 그래서 해외 게임사는 딱 2개. 그래서 이 중에서 당연히 들어오는 텐센트 빼고 나면은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유명했던 이게 참가했었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블리자드 2014년 이후 지스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2018년 이후 지스타에 오지 않는다. 올 필요가 없거든. 맨날 똑같은 거 리니지 빌어쳐먹을 똑같은 게임을 맨날 반복하고 있는 여기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MMORPG 같은 경우로 선호하지도 않으니까 애초에 올 필요 자체도 없고요. 지스타는 그냥 MMORPG 판이거든. 그냥 딱 잘라가지고 NC소프트판, 리니지판, 리니지 라이크 게임 쇼 그건 뭐하러 들어옵니까? 걔네는 MMORPG 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뒤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엔 전략적으로 아이언2를 키워야 되는 NC소프트만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들만 기관이 선호하는 요런 종목들만 반짝반짝해서 올린 다음에 패고 이 구조를 펄 어비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지금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방금 좀 보셨죠. 웹젠 같은 경우 지금 신작 2개가 연타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네 새끼만 전형적인 기관의 특성들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모멘텀에 환장을 한다. 내로남불 오로지 네 새끼만 소중하다. 그리고 죽도록 빡센 롱숏.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펄 어비스였습니다. 위로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요. 들었잖아요 이거. 포기 안 한다고 다시 올라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들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12월 31일에 출시하는 거고 1월 1일에 출시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한 3개월 4개월 출시된 거거든요. 이걸 지금 4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 4개월 연기됐다고 이걸 안 당길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까지 이래왔던 애들이 더 이상 출시 연기는 없다 그러고 당겼다 출시 연기 나오다. 얘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농심에서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이래가지고 갖다 때려부시면서도 지들이 선호하는 종목인 GS건설, 현상 같은 경우는 정반대 얘기. 국내 주택 경기 회복 기대 이러면서 주가 잡아당긴 거 보여드렸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저 위까지는 당긴다. 단타 혹은 짧은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대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되고 시간 낭비만 하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8시 39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됐죠. 자, 이제 오늘도 지금 상황 보셨다시피 미증 씨가 또 조정을 받은 관계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개별 종목 쇼 형태로, 개별 종목 게임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에서 미증시가 또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어저께는 또 뒷부분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들어오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다시 뽑아 올리고 들어갔는데요.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됩니다. 자, 전력 방산 이런 쪽의 종목들이 커버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낫고, 얘들이 커버를 못 해준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못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들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사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오르고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자, 여기 전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극찬리의 운영 중인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24분의 전문가, 그래서 코인 2명 있고요, 주식 22명인데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주특기가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이 내려간다고 해서 밀려 내려가는 거 없어요. 시장이 내려간다고 상한가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어저께도 나왔지 않습니까? 상한가. 그렇죠? 저희 종목에서 어제도 상한가 나왔죠. 이런 거 계속해서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예전처럼, 직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냅다 달리게 되면 반드시 아무거나 사도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리틀 삼성전자, 무조건 삼성전자 따라 올라 들어간다, 삼성전자보다는 더 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그냥 사버리면 그냥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적어도 삼성전자보다는 더 올라가죠. 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